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5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51차. 아, 화면이 안 켜져요? 왜 화면이 안 켜지지? 다 제가 켜지는 거 보면 다 켜지게 돼 있는데 잘 한번 만져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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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잘 만져보시고요. 네,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2016 25페이지 무경계 소비자. 네, 이제 파트 1 나가는 건데요. 2025년 대한민국, 그죠? 2025년의 대한민국은 진짜, 아이고, 완전 뭔가 방향도 바뀌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 볼게요. 25페이지. 모두가 경쟁을, 아, 경쟁이래요. 잘, 글씨가 뭐였어요? 잠시만요. 모두가 정장을 입고 모여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한 남성이 청바지와 선명한 빨간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 시간, 장소, 상황을 거스르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드레스 코드를 어긴 그를 무례하다고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유능하고 유능하며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규칙을 깨는 행위가 때로는 개인의 자신감과 자율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빨간 운동화 효과. 빨간 운동화 효과. 청바지하고 어떤 그 정장을 입고 모이는데 청바지와 선명한 빨간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을 때 어떨까? 요새는 빨간 운동화 효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에 소비자는 빨간 운동화를 신은 사람처럼 주어진 규범에 갇히기보다는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과거 소비자를 설명하던 연령, 성별, 국적 같은 인구 통계학적 구분이 더 이상 소비자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소비자는 세대의 장벽을 넘어 취향을 공유하고 성별의 규범으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국경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했다.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강사들이 구두에다가 완전 넥타이 메고 남자들은 슈트를 딱 입고 어떤 그런 속에서 탁 나왔더라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정장에다가 운동화? 안 맞을 것 같은데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 저렇게도 입는구나. 이제 이게 뭔가 이제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 모습 뭔가 캐주얼하고 하면서도 정장스럽고 느낌이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이처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구축하는 소비자를 옴니, 옴니보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획일적 규범보다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소비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빨간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그랬듯 무경계 소비자는 선입견을 깨는 선택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 얘기하니까 그 잠옷같이 생긴 어디서나 봐도 잠옷인데 잠옷이 또 패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얘기하는데 정지은 사장님 보고 매장을 가서 이 잠옷인가 보다 아니라고 잠옷 근데 저는 그건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잠옷같이 막 잠옷이에요 의상이. 근데 그게 이제 잠옷인데 패션으로 그렇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도저히 그건 못 입겠던데 아직은 고정관념에 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볼게요. 그렇다면 2025년의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계를 어떻게 허물었을까?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살펴보자. 옴니보어란, 그죠? 요거, 옴니보어란 사전적으로는, 잡식성이라는 의미지만, 파생적으로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어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를 옴니보어라고 칭한다. 트렌드 코리아에 있다는 거죠. 네, 2025년도에. 27페이지, 나이 옴니보어, 나이.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50대 결혼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고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의 이야기도 흔하게 들려온다.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는 열정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 누구를 만났지? 하여튼 누가 10살 넘어 연하라고 그랬는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제 만났는지 그저께 만났는지. 남편이 10살, 아, 남편하고 13살인가? 열 몇 살 차이 나서 동서가 너무 어리다고 그 얘기를 들었구나. 동서가 12살이나 막 13살이 어리대요. 자기보다. 12살 정도 넘게. 그러니까 형님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가 큰 동서인데, 작은 아랫동서는 괜찮은데, 큰 동서인데 12살이나 어리대요. 23살이래요. 자기는 30대인데. 형님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나이가 이제 경계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도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 다행이다. 저는 형님이 10살 차이가, 10살이 많았고, 저희 동서들이 저보다 한 살 어리고, 그 밑에가 한 살 더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뭐 뒤바뀌지는 않았었어요, 나이가. 근데, 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예, 이렇게 되면. 예. 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자체 자료에 의하면, 듀오 있죠. 듀오에서도, 아니, 이것도 생각을 깨더라고요. 듀오에서 만나서 저런 데 가서 결혼을 하나 그랬어요. 저런 데 가서 결혼을 하는가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한 커플이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듀오에서, 듀오인지 이름 모르겠는데 이런 만나게 해주는 거 있죠? 결혼 정보회사. 여기서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손지연, 윤석준. 그 여기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취미를 나는 이런 취미고 이런 취미가 여행 가는 게 같이 취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취미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도 결혼을 해서 잘 사는구나. 취미가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지현 사장님은 몇 개 중에서 자기가 고른 거예요. 몇 개가 이제 남자들 프로필이 쭉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5개 중에서 자기가 골라서 선택을 해서 나간 거였고 윤석준 사장님은 그냥 그 왜 돈을 내잖아요. 얼마 이제 뭐 200 얼마인가 하여튼 돈을 내고 자기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이 불려 나갔대요. 그랬는데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돈 아깝다고. 돈이 아깝다고. 한 번 했으니까 자기 한 번도 선택해서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얘기를 한 번 해서 되게 웃었었는데 아, 그럼 근데 어떻게 거기도 플랫폼이잖아요. 만날 수 있는 연결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비자와 어떤 뷰티 웰니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앱이 다녀야,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야 하듯이, 우리는 그런 거를 알려야 하는 거예요. 아, 쿠팡이 있어. 쿠팡이 있더라. 쿠팡이 빠르게 배달이 와. 하고 이런 거를 홍보해 주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 광고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툭툭 나오네. 계산기 두들기는데 왜 쿠팡으로 넘어가고 막, 뭐 보면 막 쿠팡으로 넘어가고 엄청나게 돈을 썼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입소문으로, 단지 그냥 입소문으로 뭔가를 이제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알리는 거죠. 어쨌든 플랫폼이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죠? 도구와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건 듀오인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웃기네.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예, 거기서도 이제 자기 인연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자체 자료에 의하면 84세 남성과 71세 여성이 최고령 회원으로 등록된 바가 있으며, 84세인데 외로운가 봐요. 71세면은. 그쵸? 근데 나이 차이가 84세, 나이 차이가 두 분이 그게 아니라 최고령 회원으로는 70세 넘은 여성분들도 이제 등록을 하더라. 84세 남성도 등록을 하더라. 그러니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있잖아요. 어, 공개를 하고 그런 걸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얘기만 듣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니까. 야, 대단한데요. 1957년생 남성과 1975년생 여성이 37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결혼식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결혼정보회사 이용률은 3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에서 34%, 50대에서 11%나 증가했다. 결혼정보회사의 주 고객층이 20에서 30대에서 벗어나 중장년층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나이는 사랑과 결혼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장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세대를 구분짓고 특정 연령대의 특성을 하나의 틀에 가두려는 시도는,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틀에 갖추려고 하는 건 설득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체도 내가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틀에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막내가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결혼 안 한대요. 같이 살아요. 결혼 안 한대요. 아기도 안 낳는데요. 처음에 어머 제가 왜 저러니? 저러다가 애가 없으면 헤어질 텐데. 헤어질 수도 있는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왜 애 때문에 살고 애 때문에 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요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뭐 헤어지면 지 뭐 인연이 아닌가 보지 뭐 하면서.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네들의 세상이 또 있어요. 20대들의 세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어머니,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그러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요새도 저는 이렇게 그 네일샵에 딱 들어가면 얘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 눈치를 먼저 딱 상황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으면 둘이 싸웠나? 뭐 이제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이번에도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그냥 뭐 저러다가 뭐 인연이 아니면 뭐 헤어지는 거고, 뭐 지금들 뭐 오래 같이 붙어 있다가 뭐 없어지면은 뭐 서로 뭐 아픈 건데 뭐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놓아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결혼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나의 틀, 꼭 이렇게 되면은 만나서 니네들끼리 있었으면 결혼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나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 사회가 정해놓은 나이다움이라는 암묵적인 규율이 있어요. 그걸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온라인을 못해.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나를 틀에 가다 놓는, 또 어디서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지?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긴 되게 많이 듣는데, 어제, 어제, 어, 그, 이모야를 만났구나. 이모야가 한 번씩 뭘 올려요. 이렇게 막 그 AI로 해가지고 얼굴은 난데 왜 몸이 왜 이제 근육질 그 막 그냥 울룩불룩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 60이 좀 넘으셨구나.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거 어떻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70이 넘으신 장애인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한대요.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분이 자기 사진 갖고 올려주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대가, 아니, 60세, 64살 되신 분이 70이 넘은 분이 그렇게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70이야, 60 넘었어. 그래갖고 못 올린다는 거는 나는 나이에 고정관념을 갖고 나이 들면은 나는 못해.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이런 거로 빠져 있다는 거죠. 어제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냥 다양하게 사람들 어제도 여기 서울 일찍 와가지고 두 분을 만났거든요. 예, 두 분을 만났는데 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들은 거야. 열 몇 살이 연하라서 그건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 나는 못해, 나이 들어서 뭐 이런 거를 깨셔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누구도 아무도 아, 어르신이라서 잘 못하시는구나. 이래서 존경이 아니라 존중받으려면 내가 뭔가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어떤 그런 어른으로서의 존중받는 그 자체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어른이 아니라 와, 이런 것도 이렇게 고정관념이 여러 가지 꼭 온라인 아니더라도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규율과 연령에 따른 기대 역할에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기대 역할이요. 그 자리를 개인의 고유한 취향과 가치관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적 고정관념을 과감히 뛰어넘어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를 자유롭게 소비한다. 작년에도 이걸 읽을 걸 그랬네요. 그렇죠? 2025년. 작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2025년.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게 읽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적 고정관념을 과감히 뛰어넘어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를 자유롭게 소비한다. 잘, 완전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를 자유롭게. 내 나이 81세. 그러나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데뷔 60년 차 배우 선우 용료가 80이 넘은 거예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워너비 스타로 부상했다. 선우용료의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료는 개설 3주 만에 구독자가 20만 명에 육박했으며 업로드되는 영상마다 큰 화제를 모았다. 선우용료는 꾸준한 건강관리와 자기 돌봄을 통해 독립적인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나이 들어도 아름답고 당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맞닿아 세대를 넘어서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만들었다. 세대를 넘어서는 소통과 공감의 장. 이러한 현상은 일부 유명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사회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핵심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은 왜냐면은 어, 그 평균 수명 연령이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85 아프신가 이래요. 70?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 그렇게 얘기해요. 안성기 배우가 70 몇 살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쵸? 암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죠. 뭔가 70대다. 뭐 문제 있었다. 사고든 병이든. 그쵸? 그냥 때가 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못 듣잖아요. 지금은 90이 넘어요. 그게 진짜 우리 어릴 때는 60 환갑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그동안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 좀 있으면 100이 넘는다는 게 120세고 이제 태어난 애들은 140이라는 게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아요?
140이라는 게 이해가 가잖아요. 아, 이런 상황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평균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70세신가요? 80세? 몰라요. 20년, 30년, 앞으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앞으로가.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쵸? 뒤집는 그치 그런 상황이야. 실제 베이비 부머의 90%가 정년 후에도 근로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나이가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님을 보여줬다. 근데 여기서는 근로 의사가 있다 하는데 몸이 건강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60이 넘었대요. 근데 근육이 막 있어. 너무 멋있지 않아?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육까지 막. 날씬하기도 한데 건강하다. 그쵸? 60이 넘었는데, 이제 저 육자 달았잖아요. 60이 넘었는데, 야,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젊은 사람들만 한다는 근육이 있다라는 거가 그 이제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있지만 일은 24시간이라서 몸으로 하는 노동으로 하는 거는 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몸이 아니라 늙지 않는 정신세계로 하는 거는 무한대의 그냥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생 가기 전까지 무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나이 모든 것들의 경계선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형태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확인된다. 비싸 카드 데이터 사업본부에 따르면 외모 관리와 운동 등 일부 업종에서는 60대에서 70대 시니어 세대의 소비 증가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1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빨리 60 넘으신 분들, 그죠? 헬스장 가서 근육을 만드시든지, 아이고, 나이 들면 근육이 빠져 받아들이면서 근육을 내보내고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 와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모습, 그쵸? 있잖아요. 또, 식품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향해 투자에도 적극적이고, 어떻게 자기 개발을 향한 투자에도 적극적이고, 한국 폴리테 대학이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설한 직업훈련 과정에 신중년 특화 과정이 좋은 예다. 이 과정은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이며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과정 수료 후 기업과 취업 연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학과는 연 2회로 모집을 전환하기도 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신중년 특화 과정이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나이에서도 벗어나고 우리는 어디에서도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수업을 또 듣고 있고 의식 수업이 뭐예요? 무한한 나의 무한한 의식, 본체, 순수의식에서는 무한한 의식이 있고 순수의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는 완전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는 이랬어. 어제도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했더니, 그 친구는 뭐 전에 한번 성격이 이래서 벌써 이미 내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래서 안 되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정보는 그냥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어땠든 저쨌든 상관없이 정보라는 거는 이런 일이 있어라는 거, 온라인에서 플랫폼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라는 걸 주는 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정보를 주는 거지.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쟤는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싫어한다. 이런 고정관념 다 필요 없고, 판단 분별 필요 없고, 그냥 정보는 알려주는 것이다. 그냥 전화도 그냥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벌써 31분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저도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을 읽으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겠다. 나이 상관없이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3월 7일, 8일이죠. 네, 2월 10며칠 날이고 그다음에 3월 22일 날 1일차 수업이 있어요. 네, 그것도 2월 24일인가요? 25일 날 좀 틈을 주고 이제 입금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 네, 또 집중해서 해야 될 시스템들이 있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끝나고 명상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네.